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TV의 사회문제 코너인 혼눈겸눈을 담당하는 강성주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현 정권의 비리 혹은 의혹에 관해서 맹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이 두 가지가 현재 큰 줄기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진권 전 주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두 사건을 딱 보시면은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뭐 이런데 지금 보니까요. 네. 이 검찰 수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무슨 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했다는 이거 하고 그 대한민국의 문재인 청와대는 하는 일이 이것만 하면 뭐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이러는데 국민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안보도 지금 불안하고 이런데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네. 오히려 우리 강 대표께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가 네. 후보자죠. 근데 이 후보자가 이제 9일날 이 청문회 준비단 거기 출근하면서 그 일성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높아졌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법무 분야가 지금 국정 공백이라는 건 알기는 아는 거죠. 근데 그게 국민들이 뭐 시켜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국정 공백이 지금 법무 분야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강 대표께서 혼눈견눈을 주도하시는 분께서 한마디 권위 있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인데요. 법무 분야의 공백이라는 거는 그거는 말하자면 민주당 혹은 지금 집권 세력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지금 그런저런 무리한 거 아니면 그런저런 그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공백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그 기대 혹은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추미애 지명자가 보기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검찰 개혁이 다 된 거 아니냐. 검찰이 지금보다 더 잘하는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네. 그 말씀 듣고 저도 공감하는데요. 뭐냐면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장관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기만 해봐 가만두나.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거든. 이 사람들 또 들어가서 무슨 또 일을 벌이려고. 그렇죠. 이런데 이 추미애 이 후보자가 평소에도 이제 정치 스타일을 보면 좀 이런 면이 있어요. 좀 강단이 있다 하는 대신에 좀 독선적이다 이런 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장관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막 뭐 또 큰 칼을 휘두를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대통령이 또 은근히 그걸 기대해서 지명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김기현 사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권의 선거 개입 이거는 사실은 추미애 지명자가 그 민주당의 당 대표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안의 그 당사자, 사건의 당사자의 한 일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지명이 돼서 그것을 뭐 살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더 챙겨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공백이 있으니까 뭐 검찰이 더 잘하도록 많은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더 할 수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짜로 이렇게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발언이나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이지 이 법무장관이라고 해서 또 무슨 큰 칼 휘두르는 그런 자리로 인식해가지고 지금부터 벼르고 있는 그런 일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네. 뭐냐면 그 측근이 무슨 뭐 비리가 있다 이런 의혹 사건이었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때가 작년 2018년이죠. 작년 3월 16일 날 뭐 했냐면 이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시장 울산 차기 울산시장 후보 확정한 날이에요. 공천 확정이죠. 예, 확정한 날인데 그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청장 지휘하에 거기 경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벌였거든요. 그거 떨어지라는 거지. 그게 명백한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황운하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울산 경찰청에서는 한국당의 후보인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그런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또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그 전후에서 창원시장이라든지 창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렇죠. 100만이 맞아요. 넘습니다. 네, 수원, 창원, 일산, 용인, 성남 이런 거는 100만이 넘는 도시로서 그냥 그 기초단체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사천시장도 그러고 그러니까 울산 경찰청과 그다음에 경남 경찰청이 거의 동시에 야당 후보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혹은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거 개입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때 김기현 시장하고 같이 출마했던 그 울산의 5개 구청장들 네네.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고 이제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하나의 팀이란 말이죠. 팀이니까 김기현 시장 후보가 뭐 불신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도 전부 같이 이제 불신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명백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거 개입으로 선거 조작으로 장난쳐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제 하에서는 대의민주제의 근간이 뭐냐면 선거거든요. 네. 만약에 선거가 왜곡돼 버리면 그 대의민주제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짓을 해놓고는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체 조사했더니 그런 일 없다고 그래. 네. 청와대 자체 조사해가지고 왜 그걸 공표합니까? 그렇죠. 예? 어쩌면은 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웃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체 조사했더니 아무 일 없더라. 우리 편은 잘못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몇 해 전에 다른 정권에서도 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말은 그거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손을 맞춘다거나 입을 맞추거나 할 때 뭐 그런 일을 연상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검찰이 분명히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 중에 있는데 청와대가 우리가 자체 조사하겠다 이거죠. 자체 조사했더니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일종의 가이드라인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든지 아니면 이미 성격을 규정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이 사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쟤들요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지만 쟤들 나중에 검찰 결과 나오는 그 사실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건 부도덕한 일이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이 그게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뭐 좀 주춤거린다든가 아니면은 강도를 좀 약하게 한다든가 그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청와대가 말만 했다면 청와대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거는 사실 청와대가 이게 본업이 아니거든요. 본업이 아닌데 고민정 대변인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 시켜서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노 실장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말이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막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보면 그까지 또 줘봐. 해놓고 그게 진실이면 괜찮지. 해놓고 돌아서면 거짓말이야. 글쎄 그 말들이 당사자 혹은 다른 사실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진 게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고 있죠. 예, 그다음에 아까 강 대표 지적하셨지만 유재수 사건. 유재수 이제 청와대에서 감찰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감찰을 하다가 자기들이 갑자기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하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하고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하고 셋이서 모여서 중단 선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백원우는 뭐라냐? 아니 나는 그냥 그 의견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조국이는
또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과연 누가 결정했느냐? 그거 이제 유재수 감찰 중단 예. 혹은 감찰 무마 사건은 이제 거의 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예. 검찰에서. 그래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제 남아 있는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철 비서관 혹은 백원우 비서관이 다 조국 수석한테 미루고 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이나 박영철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는 조국 수석이 결정한 것이고 우리가 한 건 아니다. 우린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조국 수석이 지금 자기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전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 거부.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말하자면 공적으로 자신이 관여돼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이 문제에 관해서 조국 수석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근데 본래 그러니까 감찰을 시킨 사람이 그 사인해서 감찰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정했던 사람이. 그렇게 지시한 그 사건에 관해서 감찰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람도 조국이고 그만두라고 한 사람도 조국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으로는. 근데 조국이 그만두라 했겠죠. 그럼 자기가 무슨 중대한 판단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라 했던 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서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겠지. 근데 그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조국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국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랬을 수가 있는데 백원우가 오히려 조국 당시 수석보다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교수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 재선 의원 출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사이에 역학관계라고 그럴까요? 예. 누가 흔히 하는 말로 누가 더 세냐 그런 얘기할 때 좀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기로는 어느 면에 있어서는 조국 수석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좀 실세가 아닌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차라리 그런 어떤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원우 비서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조국 수석은 헛똑똑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똑한 척 했는데 보면 실무면에 들어가서는 별로 뭐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 도대체 청와대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갈수록 이제는 무슨 그런 의심이 생기거든요. 네. 저 사람들 정말 뭐 자기들끼리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말이지.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국민들한테 청와대가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사과한 적 없죠. 예.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청와대라는 데서도 뭐냐면 그 사람도 고래고기 고래고기 그거 조정하러 왔다. 기관끼리 갈등 벌어져서 경찰하고 검찰 갔는데 정작 그 고래고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신모 총경인가 뭐 이 사람한테 뭐 무슨 행정관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죠. 울산 경찰청에 만나고 왔다는데 그 신모 총경이라는 사람은 그때 이 김기현 사건 그 수사팀이었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말이지 청와대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데인가 아니면 뭐 국민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런 나라가 그 사람들은 맨날 뭐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러는데 이런 나라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가 또 있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한간에서는 고래가 캠핑하는 데 갔다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캠핑 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김기현 선거 개입 사건에서 애초에 나온 이야기가 캠핑장에 가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냉중에 그걸 SNS로 제보를 받아서 정리해서 넘겨주고 정리해서 넘겨준다는 게 그게 선거 관여고 그럼 말하자면 그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간에서는 그 완전히 우스갯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캠핑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제보를 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또 그게 아니라 송병기가 이제 제보를 했는데 그렇죠. 송병기가 제보했다더라. 그 조금 있으니까 송병기 자기가 직접 뭐 자발적으로 제보한 게 아니라 문모 행정관이 전화를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했다더라. 이게 도대체 야 우리 청와대 참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세상 겁나는 줄 모르는 것 같다. 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세상이 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아줄 것 같고 이해해줄 것 같고 지지해줄 것 같은 그런 저 환상 같은데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울산 경찰도 사실은 이 송 부시장을 처음에 제보인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때 가명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 보셨죠? 예, 예.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전직 공무원 김某某이렇게 해서 그걸 받고 하는 그런 저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강 대표님 말씀드린 정말 요즘 이게 이 블랙 코미디라고 그럽니까 이거 뭐 이상한 그런 코미디인지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 정말 좀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는데 예, 강 대표님이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청와대 혹은 아니면 권력을 담당한 그런 저 책임 있는 사람들을 보는 국민들의 눈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러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주리라고 믿고 정권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국민들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상하다 우리가 속은 거 아닌가 가령 그런 심각한 그런 저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현상을 살펴보는 혼눈 겸눈 오늘은 이진곤 전 주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